오늘은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아, 어저께 제가 잠시 밤에 이제 시간이 잠깐 해서 일을 손에 잡을 수 없는 일이 좀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이제 좀 산란한 일이 있어서 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 우영우라는 그 뭐죠? 아무튼 그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그 마지막 그 한 편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다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어, 특수교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이제 모든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거에 모든 열정을 쏟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조금이라도 더 능력 있는 교사들을 만들까에 온 연구를 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삶을 제가 어, 알지만 그거를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엠파티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정말로 그 사람들 속에서 빙의가 돼서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몸속에서 절절히 느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해성사를 하자면 실제적으로 제가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장애 아이가 있는 아이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부족한 건 많지만 제가 장애의 이 레이블이 없잖아요. 무슨 장애하는 레이블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쪽으로 그렇게 깊이 하여튼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내 삶이, 평생의 내 삶이, 그리고 미국에서의 내 삶도 아,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똑같은 삶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만큼 똑같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겪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그 어떤 태도와 그 속에서 아, 자기를 증명한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나라는 하나의 사람의 그 존재감, 그죠?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리고 나의 그 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향해서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얼마나 많이 이분들이 그러고 살았을 거라는 거를 제가 똑같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미국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또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지쳐서 지쳐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결국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꿈까지 거창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삶 속에서 부족함이,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이제는 그야말로 다 이루었다.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는 게 이제는 내일 내가 이 세상을 하직을 한다 그래도 괜찮다.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50대 중반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기서 제가 이 사회 속에서
미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사실 많은 열등감,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그 열등감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굉장히 잘난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풀리지를 않으니까, 내 삶이 그렇게 풀리지를 않으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우적거렸던 그 삶 자체가 결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를 느끼면서 평생에,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그 인테그리티, 영어로 하는 그 인테그리티를, 그런 거를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일부러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이 안 풀려서 억울한 거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나는 아닌데 그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취급을 받는 거, 그거가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아, 우리는 이제 마음속이 막 내가 굉장히 잘난 것 같다가 또 푹 꺼졌다가 또 잘난 것 같다가 푹 꺼졌다가, 이런 삶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들은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갔다가도 또 다음 순간에는 또 숨을 못 쉬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넘어섰는데, 이제 그 초반전에 이제 40대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이제 39살부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대학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40대 그때 한참 뭐 일하고 뭐 이랬을 때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막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막 하늘로 날 오를 것 같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날.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참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꼭 무슨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싹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 다음 순간에 불안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좋고 나면 바로 또 내가 하늘이 뒤집어질 일이 꼭 생기는데 하는 그 불안함. 근데 그거는 어떤 뭐 갑자기 막 돈이 없어지고 삶에 막 위기가 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그 자존이 나락으로 꺼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뭐 학생들이 막 저를 갖다 대단한 교수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갑자기 학생들이 막 저를 막 대학의 막 총장한테 막 보고를 하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일단은 굉장히 교수들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파워가 있는 친구들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 입장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입장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수가 성적의 권리를 쥐고 있으니까, 그 파워를 쥐고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장 이제 속상한 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장 속상한 게,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우리한테 직접 와서 교수한테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학과장, 학장 막 그러다 어떤 학생들은 막 총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이 친구들도 최고의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좀 더 자기가 막 얼마나 피해가 심한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과장을 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근데 어떻겠어요? 이제 외국에서 와서 액센트도 있죠. 생긴 것도 다르죠. 근데다 제가 또 성격이 또 뭐 막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가르칠 때는 또 완전히 카리스마 있게 가르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고, 뭐 존경까지 아니어도 이제 교수로서 지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수업 평가를 보면은
학생들이 항상 굉장히 이렇게 뭐 난리적으로 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해주는데 왠지 꼴보기 싫어.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왠지 꼴보기 싫고 왠지 그냥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어떤 그 민족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본인도 가난하고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막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또 당신 혼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싼 임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또 거기다 대고 또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말처럼 시집살이를 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더 시집살이를 시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기가 당한 것만큼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처럼 학생들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조금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젊은 아시안 계통의 여자 교수들이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제가 뭐 얘기하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막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나이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지나간 세월들이 다 이제 묻히고 그죠?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인생의 성숙도가 더해지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젊은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굉장히 안쓰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너무 안쓰럽고 어떨 때는 제가 저를 끌어안고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주룩주룩 온 날도 많고 뭐 그게 꼭 직장 일만이 아니라 이제 뭐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일인 막 파역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때도 대학에서 뭐 조용히 이렇게 교수하고 그냥 학생하고 수업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도 일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겪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이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참 사람을 비루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말이 이렇다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가 더 이제 그거 한 거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해서 얼마만큼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참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참 신기한 게 저는 특수교육에 있잖아요. 특수교육에 있으니까 특수교육에 있는 교수들은 예비교사들을 특수교사가 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제가 심파티보다는 엠파티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 상태와 마음과 이런 것들을 보고 동정이 아니라 동정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동정, 뭐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동정, 이런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힘듦을 봐주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를 가르치면서도 한 번도 제가 겪으면서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을 제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수들이 저를 대할 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반 초등하고 중등 교사가 될 예비 교사들하고 특수 교사가 될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특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 친구들한테 더 차별을 받았고 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심하게 이제 우리 같은 교수들한테 하는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놀랬거든요. 지금도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건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를 않아요. 왜 일반과,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등에 있는 교수들,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수업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훨씬 더 리스펙트를 하고 훨씬 더 덜 무시를 하고, 또 코urse 이밸리에이션의 커멘트를 봐도 조금 인간적 살해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어세시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대통령을 살해하는 뭐 어세시네이션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코urse 이밸리에이션에 보면은 학생들이 인격을 어세시네이트 하는 것 같은 코urse 이밸리에이션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꼭 한 10%에서 20% 정도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막 에이션 헤이트 크라임 막 이런 거 막 일어날 때는 저희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몇몇 학생들이 해놓은 코urse 이밸리에이션이 완전히 이 친구들이 정말 옆에 있었으면 이 친구가 날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커멘트를 해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무시를 하죠. 그런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인간적으로 너무 다양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코urse 이밸리에이션을 받으면서 100%다 막 학생들이 뭐 지저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수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우영우라는 그 역할을 했던 그 변호사가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가 그 뿌듯함이라는 감정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 뿌듯함을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머리가 좋은 친구니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편견, 그죠? 차별보다 편견.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편견은 정말로 본인이 모른다는 거가 제일 무서운 일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삶을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삶을 산다고 해서 뭐 집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인생을 같이 하는 상대는 계속 상처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말 한마디, 살짝 그 형용사 하나, 명사 하나가 얼마만큼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도 물론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할 거예요. 그죠? 특히나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저는 말을 내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기본적으로도 말이 많고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도 평생에 살면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그 친구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친구가 그 편견을 대하면서 묵묵히 그거를 소화를 시킨 게 아니라 삼키면서 살았겠죠. 그죠? 어떤 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느꼈을 거고, 어떤 거는 아리까리하게 그냥 살짝 느낌이 오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소화는 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삼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기에게 주어진 그게 자기가 가져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의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대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상처를 받던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그 뿌듯함을 느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뿌듯함만 느끼고 살겠어요. 또 이제 이 친구도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삶이, 저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나면 조금 덜 아파요. 삶이 덜 아픈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바늘로 쿡 찌르듯이 그렇게 또 나를 끌어안고 어쩔 수 없이 막 동동거릴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써보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지만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뭐 사회에서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런 마음이 자기가 그 다른 사람의 편견에 시달리거나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을 갖거나 그랬을 때에, 내가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안쓰러운 마음으로, 좀 더 엠파테릭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그런 거를 오히려 거꾸로 화로 바꿔서 다른 사람을 더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자기가 당한 것만큼 갚아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거는 사람의 방향이겠죠.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그걸 소화를 하느냐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소화가 돼서, 그게 내재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끊임없는 노력이죠.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뭐 내가 막 그거에 막 집착이 돼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번씩 이렇게 느끼면서 한 번씩 충격을, 저처럼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또 한 걸음 또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거를 이 제 책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제 모습이 엉망입니다. 그래도 안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잠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